네, 굉장히 정신없는 요즘입니다. 실적 발표가 정말 많기 때문인데요. 팔란티어 실적을 시작으로 또 제가 멤버십 런칭을 하면서 시작했던 넥스트 텐베거 종목인 힘스와 템퍼스의 실적 발표도 최근 있었죠. 실적 발표 이후로 두 종목 모두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힘스는 벌써 제가 분석을 시작하고 나서 10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힘센헐스는 확실히 넥스트 텐베거의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호실적 발표들에 이어서 아이온큐의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단 매출은 적당히 예상치를 근소한 값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7.56밀리언 달러로 1% 미만 상회를 했는데요. 또 이제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아졌죠. 제가 아이온큐를 22년 3분기부터 파오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2026년에 흑자 달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연초에 2030년까지 수익성 확보라는 조금은 애매한 워딩으로 바뀌게 되었고 또 기존에는 26년 흑자 달성 때까지 전혀 유상증자를 안 해도 될 것이라고 했었지만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것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애초에 적자 기업인 것을 알고 저도 투자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 아이온큐의 스탠스가 바뀐 것은 사업 확장으로 인한 이런 전환인 것뿐이니까요. 오늘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이온큐의 1분기 실적을 보면서 저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이온큐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트래킹하고 있는 이 아이온큐의 성장 현황입니다. 노란색 바로 보여지는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아이온큐의 잔고가 빵빵해진 것인데요. 사실 이전에 갖고 있었던 3억 6,300만 달러로도 충분히 2년 정도는 더 버틸 수가 있었던 현금 포지션이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온큐가 이렇게 유상증자를 해서 잔고를 탄탄하게 갖추는 이유는 공격적으로 사업 확장을 하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아이온큐는 전력망 최적화 그리고 양자 네트워킹 쪽으로의 확장을 위해서 큐비텍 IDQ를 인수를 했죠. 이 IDQ는 이제 4월 30일부로 인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전부 주식 거래로 인수가 완료되었다고 하고요. 이제 실적에서 두 개의 새로운 기업 인수권들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 기업은 라이트싱크 테크놀로지인데요. 하버드 연구진과 아마존의 AWS 출신 창업자들이 설립을 한 양자 메모리 중계기 스타트업입니다. 이제 양자 메모리를 활용을 해서 장거리 양자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인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큐비텍 그리고 IDQ가 아이온큐의 성능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려줄 이 기술이죠. 이 포토닉 인터커넥션에도 화력을 넣어줄 수 있는 기술들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공유를 드렸는데 이 양자 메모리 또한 포토닉 인터커넥션 기술 발전과 시너지를 내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이 두 번째 기업은 콜로라도에 위치한 카펠라라는 기업인데요. 위성통신 신호처리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주목할 것은 이 라이트싱크처럼 연구 단계가 아닌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상업 군사용 환경에서 QKD 하드웨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QKD는 양자 키 분배 기술로 양자 보안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술이죠. 이 카펠라를 인수함으로써 아이온큐는 이제 우주 양자 통신 네트워크로 확장을 하려는 모습입니다. 최근 공유드렸던 것처럼 아이온큐는 채타누가시에 있는 EPB의 양자 네트워크 센터에 컴퓨터를 배치했고 이제 곧 새로운 컴퓨터가 또 배치가 될 것인데요. 즉 지상에서의 퀀텀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카펠라를 인수하게 됨으로써 우주 부문에서도 이 퀀텀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이죠. 아이온큐가 인수를 했던 이런 기업들을 나열을 해놓고 보면 모두 네트워크 관련 기업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큐비텍 인수를 통해서 큐비텍의 기존 고객이었던 EPB 네트워크에 시스템을 배치를 하게 됐는데 IDQ는 이제 아시다시피 SKT 쪽이죠. SKT가 IDQ를 아이온큐에게 넘겨주었고 아이온큐의 주식을 받은 그런 형태의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SKT 쪽과의 양자 네트워크 콜라보도 좀 기대가 되는 것이죠. 이제 아마 카펠라 쪽을 통해서 머지않아 우주 쪽으로도 하나의 새로운 소식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내러티브적인 부분들을 전부 제외하고 철저하게 숫자만 한번 본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좋았던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1분기 시스템 매출은 756만 달러를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근소하게 하락을 한 모습이죠. 성장을 한 모습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운용 비용이 훨씬 증가를 했는데 물론 그 다음을 도약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렇게 좋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더 나아가서 순손실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금 사실 워런트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것인데요. 워런트 비용을 만약에 반영을 한다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워런트는 이제 주식 가격에 따라서 부채 비용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 이 작년 12월에 거의 50달러까지 찍었던 아이온큐 주가 덕분에 회계적으로 부채가 많이 늘어나서 손실이 더 악화가 되었던 거죠. 이번 분기는 오히려 주식의 하락으로
회계적인 이익이 반영이 되어서 마이너스 32.3밀리언이 발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워런트로 인한 회계 이익을 제외하면 아이온큐는 이제 70.8밀리언의 순손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 순손실이 마이너스 40밀리언대였던 23년, 그리고 그게 더 악화된 24년이고 지금 1분기는 또 아예 새로운 영역으로 순손실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4분기 때의 워런트로 인한 손실을 제외하고 1분기의 워런트로 인한 이익을 제외한다면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매출이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니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전년 대비 매출은 소폭 하락했고요. 자, 그럼 2분기의 매출 가이던스는 어떨지 한번 본다면 최소 1,600만 달러에서 1,800만 달러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중간값인 1,700만 달러를 달성한다고 가정한다면 매출은 이렇게 오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숫자만 놓고 본다면 매출이 상승할수록 그 순손실은 더 거대해지고 있는 아직 산업 초기 단계에 있는 아이온큐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실적 발표를 한번 제가 보면 아직 아이온큐는 그들의 기업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키워나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흑자 전환을 통해서 비즈니스성을 언제부터 띄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지금으로선 26년 내에는 힘들어 보이는 것 같고요. 정말 이제 전 CEO가 이야기한 것처럼 2030년은 봐야 하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아이온큐가 이 양자 컴퓨터 기업 중에선 가장 많은 매출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꾸준히 믿고 투자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왜냐면 양자 시대는 무조건 오는 미래 기술인 건 확실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아직 엄연히 적자 기업이기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포트폴리오에 많이 가져가고 있진 않습니다. 저는 이미 흑자를 내면서 시대를 바꿀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된 테슬라, 팔란티어,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새로운 텐베거 후보인 힘센 헐스가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곧 흑자 전환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캠퍼스 AI를 조금씩 늘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워런 버핏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절대 돈을 잃으면 안 되기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만큼 저는 아직 아이온큐는 베팅의 영역이 좀 더 강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